지친 간을 살리는 참보. 맹독을 품은 보고.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만큼 치명적이지만 간을 보호하는 최고의 약음식이라는데 겨울바다의 진미 참보. 추울 때 해가 좀 많이 나는 거죠. 보고잡이 경력 30년의 고정덕 선장. 바닷사람들의 하루는 육지보다 이른 시간에 시작된다. 아직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지만 추운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바다의 진미를 잡기 위해 항구는 벌써부터 부산하다. 베이베는 지금 뭐 잡으러 나가는 거야? 보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보고야? 응. 겨울은 보고의 살이 두둑하게 차오르고 반대로 독성은 약해지는 시기. 추울수록 맛도 영양도 뛰어나다는데 특히 제주도 앞바다에선 보고 중에서도 가장 맛이 좋다고 알려진 참복이 주로 잡히고 있다. 사방은 아직도 캄캄한 어둠.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보고를 찾아 나서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 우리가 해 뜨기 전에 어장 다 투성해야 돼요. 얼마나 가야 돼요?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오늘의 조업 장소는 성산포항에서 북서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곳. 제주 앞바다에서 겨울을 보낸 참복은 따뜻한 봄이 되면 다시 북상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때가 되면 보고 찾아와서 해년마다 해는 거예요. 목적지에 닿기 전까지 선원들이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데 상자마다 가득 들어찬 생선 토막들. 이 엄청난 양의 생선은 보고를 유혹하기 위한 최고의 미끼다. 이거? 정어리. 보고가 이 보고. 그렇죠. 미끼에 뿌린 소금은 물속에서 살이 물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보고는 그물 대신 낚싯줄에 바늘을 달아 물고기를 잡는 주낙을 이용하는데 하나의 줄에 보통 130여 개의 바늘이 걸려있다. 여기에 일일이 미끼를 끼우는 건 선원들의 목. 좀 날카로워 보여요. 예, 낚시하니까 날카로워. 여기 살까지 다 나가버려. 날카로워. 매일 하는 일이지만 방심은 금물. 움직이는 배 위에선 날카로운 바늘이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80개가 넘는 주낙에 미끼를 모두 끼우고 나면 조업 준비 완료. 이제 보고와 한판 승부만 남았다. 추울 때 해가 좀 많이 나는 거죠. 이렇게 막 파도 많이 치는 날이 잘 잡혀요? 아니면 잔잔한 날이 좋아요? 아니 파도 치는 거하고는 배는 관계가 없는데 아, 파도랑 상관없어요? 추울 때. 그런데 조업 장소에 가까워질수록 바다가 심상치 않다. 배를 집어삼킬 듯 요동치는 거센 파도에 중심을 잡는 것도 어려운데 선원들은 동요하는 기색 없이 침착하게 작업복을 챙긴다. 거칠게 날뛰는 겨울바다도 이들에겐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다. 아, 지금 근데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냥 도와갈 준비해야지. 투성 준비해야지. 거친 바다에 굴하지 않고 조업을 시작한다. 보고가 있음직한 곳에 주낙과 연결된 부표를 띄우는데 투승을 시작하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줄이 엉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바늘을 하나씩 바다에 뿌려야 하는데 바늘 2개가 엉키면 보고가 물지 않기 때문이다. 요동치는 파도의 투승 작업이 평소보다 갑절은 힘들다. 이렇게 파도가 심한데 괜찮아요? 아, 뻗치지? 힘들지?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것도 어려울 만큼 파도가 거세지만 선원들의 손은 바삐 움직인다. 미끼를 끼우는 것부터 낚시를 하나하나 던지는 것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잠시라도 손이 쉴 틈이 없다. 미끼로 정어리를 고집한 건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이걸로 해야 돼요. 꽁치도 쓰는데 꽁치는 잘 안 달라붙어요. 뭘 먹길래 그래서 몸에 독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지 뭐. 그게 자기 양식은 독성이 없잖아요. 양식 그거는 독이 없어요. 무독이요. 자연산 보고의 몸에서 독이 만들어지는 건 불가사리와 갑각류 등 독이 있는 먹이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한 번 조업을 할 때마다 사용되는 낚시 바늘의 숫자는 1만여 개 이상. 따라서 줄의 길이도 만만치 않다. 주낙의 길이를 모두 더하면 대략 42km 정도.
마라톤 완주를 한 번 하는 것과 맞먹는 길이다. 줄이 엄청 긴가 봐요. 그리고 이거 길이요. 네. 이거 3개 나가면은 이거 3개 나가면 1마일 나가요. 1마일. 1마일이요. 이거 3통 나가면은 근데 지금 벌써 몇 통째예요? 80개 나가야 돼. 80개. 80개요? 80개 나가야 된다. 주낙은 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바늘을 달아 물속으로 내렸다 끌어올리면서 물고기를 산채로 한꺼번에 낚아올리는 어법이다. 투승한 주낙은 수심 10m 정도까지만 내리는데 복어는 얕은 바다에서 서식하기 때문 이렇게 주낙으로 잡은 복어는 상처가 적어 상품 가치가 높다. 거센 파도에 맞서 힘겨웠던 2시간의 투승 작업이 끝나고 수평선 너머 아침 해가 슬그머니 얼굴을 비추기 시작한다. 그런데 잠잠해질 기미 없이 더욱 거칠게 날뛰는 바다. 오늘 조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으세요? 수온이 너무 낮아가지고 참 아까 수온 낮으면 좋다고 하셨죠? 너무 낮아도 아니고 복어가 미끼를 물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남짓. 부표를 건져 올리면서 선원들이 양망 작업을 시작한다. 사나운 파도 때문에 바다 아래는 짐작도 힘들다. 과연 복어는 많이 잡혔을까?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한 주낙. 그런데 복어는 단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미끼만 떼어먹고 도망을 간 건지 양만기에 감긴 낚싯줄엔 빈 바늘만 매달려 있다. 오늘의 보고잡이는 이렇게 실패로 끝나고 마는 걸까? 아직 안 올라오고 더 있어요. 왜 하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10바퀴 이상 올라와야 돼요. 10개. 실망하지 않고 침착하게 주낙을 감아올리는 바다 사나이들. 바로 이때 바다를 응시하던 선원들의 눈이 빛나면서 분주히 손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복어. 복어의 종류는 100여 종이 넘고 우리나라 근해에서도 약 30여 종이나 서식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격이 비싸고 맛이 뛰어난 것이 바로 지금 올라온 이 녀석들이다. 참복, 제 상품이 이게 제일 좋은 거. 동의보감에선 복어에 대해 성질이 따뜻하며 맛은 달고 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허한 것을 보호하고 몸에 탁한 습기를 제거하는 효능이 뛰어나다고 한다. 새벽부터 집채만한 파도와 싸워야 했던 선원들에게 제철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복어는 무엇보다 큰 선물이다. 길었던 기다림에 대한 보상일까? 바늘마다 심심찮게 복어가 걸려있고 낚싯줄을 당기는 속도도 점점 빨라진다. 복어는 산란 직전인 겨울 살집과 지방량을 늘리기 때문에 날씨가 추울수록 뛰어난 맛과 영양을 자랑한다고 한다. 자기가 저거 겁먹으면 이거 부풀어. 다른 게 겁먹기에 돼요. 놀라거나 공격을 받을 때 확장낭이라는 신축성 있는 주머니에 물을 채운 후 식도의 근육을 축소시켜 몸을 부풀리는 것. 물 밖에선 아가미 구멍을 통해 공기를 들이마셔 확장낭을 채운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게 일렁이고 있지만 연달아 올라오는 보고에 선원들은 신바람나게 손을 놀린다. 그런데 맹독을 품은 보고를 손으로 만져도 되는 것일까? 아, 독은 없어. 만진 것은. 만진 것은 독 없고. 잘못 만지면 죽어본게. 배 만지면 죽어본다. 목적이. 여기에 잡으면 죽어본다고. 아,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무거워. 보고. 낚싯바늘을 빼낸 다음 또 한 번 어부들의 손을 거쳐야 한다. 일일이 보고에 입을 벌리고 이빨을 잘라내는 것인데 굳이 이런 수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그럼 따져야 돼, 일단. 엄청 나가봐가지고 자기네끼리 뜯어먹어라. 와, 따져야 자기네끼리 안 싸운다니까. 이 날카로워가지고 손가락 끼우면 금방 잘라져 버려.
사람의 손가락까지 잘릴 만큼 날카롭고 위험한 보고의 이빨. 과연 얼마나 위력적일까? 보고 입에 볼펜을 물렸더니 이빨이 닿은 건 잠깐이지만 플라스틱이 쪼개지는 괴력을 발휘한다. 상처 하나 없이 최상의 상태로 보고를 운송하기 위해 이빨을 제거하는 것은 필수라는 것이다. 똑같으면 저리 따로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그거 안, 그게 어디 있길래? 그건 피하고 간, 내장 같은 건 안 먹어요. 다 독이 있어가지고. 보고의 독은 청산가리의 100배에 달할 정도로 무서운 맹독이다. 가장 독이 많은 부위는 암컷식품은 알이지만 암놈가.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다. 암놈순놈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면 알아죠? 어떻게 달라요? 지금 똑같이 생겼는데. 요거 요렇게 만져봐봐. 요렇게 만져봐. 요거 뭐 있지? 정자야 정자. 여기 있으면 암놈이, 있으면 순놈이고 없으면 암놈인 거예요? 손으로 배를 만져봤을 때 불룩한 정소가 만져지면 순놈이고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다면 암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준학을 올릴 땐 선원들 간의 호흡이 중요하다. 한 사람만 방심해도 줄이 엉키기 쉽기 때문. 그런데 바로 이때 지금까지 올라오던 참복과는 생긴 모습이 조금 다른 보고가 낚싯바늘에 걸렸다. 과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종류가 달라요. 까치복. 까치복이요? 색깔도 들리고 무늬가 많이 틀리잖아. 참복 못지않게 독성이 강하지만 가격은 더 저렴한 까치복이다. 참복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건 등에 새겨진 무늬와 노란색을 띠고 있는 지느러미. 우리나라에선 참복보다 독이 적은 밀복도 즐겨 먹는데 보고의 종류에 따라 장기 중에 분포한 독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보고를 먹을 때 항상 주의해야 한다. 이빨을 제거한 참복은 어창으로 옮겨지고 산채로 한국까지 이송된다. 잡히는 양은 적지만 상처가 없고 신선도가 좋아 죽은 보고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새벽 3시에 성산포항을 떠나 쉴 틈 없이 계속되는 조업. 벌써 10시간이 훌쩍 지났다. 조업을 하던 선원 한 명이 양은 냄비에 수북이 보고를 담아서 내오는데 바다에서 갓 잡은 보고로 아침도 먹지 못한 선원들의 끼니를 챙길 모양이다. 그걸로 뭐 하시는데요? 웃기는 거야지. 보고. 배에는 보고절이 자격증을 가진 선원들이 함께 타고 있다. 보고의 독은 해독제도 없고 끓인다고 제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3년 한 사람들도 곤이라고 이것을 잘못 먹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곤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먹는다고. 그럼 죽는 거야. 독이 가장 많은 부위는 난소와 간. 껍질을 비롯해 뼈와 살에도 극미량의 독이 있지만 인체에 해를 미칠 정도는 아니다. 5월달에 먹으면 안 되고. 5월달에. 5월달에 뭐요? 이게 완전 다 벌쳐 있어, 독이. 그때는. 얘들이 알을 깎게 그때는 독이 많이 올라있다. 별다른 양념 없이 손질한 보고를 넣고 끓이는 것이 요리의 전부. 보고 자체에서 시원한 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살을 내는 칼바람과 거센 파도에 시달린 선원들에게 뜨끈한 보고국이 무엇보다 반가운데 배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다 보니 보고잡이 철만 되면 하루도 빠짐없이 먹는 메뉴가 바로 보고국이다. 이 먹어도 안 질리는 맛인가 봐요. 안 질리지, 먹으면. 그럼 보고 이거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 모르지. 많이 쓸게 뭐였지. 새벽부터 계속된 조업의 고달픔을 보고국 한 그릇으로 녹이고 다시 보고잡이를 재개하려는데 어선을 삼킬 것 같은 거센 파도가 또다시 밀려든다. 요동치는 배 위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선원들. 그런데 이때 뜰채를 이용해 보고를 건지는 선원. 혹시 거친 파도 때문에 준하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이거는 왜 이거 사실 걸렸어요? 이게 떨어질까봐.
뜰채까지 동원하게 만든 문제 참복. 지금까지 잡힌 보거들에 비해 덩치가 2배 이상 큰 월척 중의 월척이다. 오후가 되자 씨알이 굵은 보거들이 앞다퉈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때 뱃머리에 월척 하나가 버려졌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보거가 아니라 성질이 포악하기로 유명한 상어. 보고 잡다가 가끔씩 아찔하시겠어요. 그런 거 보면은. 조심해야 돼. 물리면 발 잘려. 아직 어려 크기는 작지만 뱃사람들에겐 가슴 철렁한 순간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까지 조업은 계속되고 파도는 여전히 작은 어선을 뒤흔들고 있다.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주낙을 걷어올리고 보거를 잡는 선원들의 손길은 아직 분주하기만 하다. 몇 마리나 잡으신 거예요? 오늘 마리수는 한 570마리 정도. 우와, 그 정도면 꽤 많이 잡으신 거네요. 더 잡기도 해요. 그런 대로 잡고. 유난히 힘들었던 조업. 만선의 꿈은 이루어졌을까? 어창 안엔 하루 종일 힘겹게 잡아올린 보거가 가득하다. 이동을 위해 우선 상자에 옮겨 담아야 하는데 뜰채를 이용해 조심스런 손길로 보거를 떠서 담는다. 행여 상처가 나거나 죽기라도 한다면 제값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사람이 아니라 보거가 상전이다. 살아있는 참복이 귀한 덕에 오늘 잡은 보거는 이미 판매 예약까지 마친 상태. 겨울철에만 반짝 잡혀 구매 경쟁이 뜨겁다고 한다. 한 10일부터 2월 말까지. 한 달 조금 넘게밖에 못 잡네요. 왜요? 시기가 그 시기밖에 안 돼.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배에서 내린 다음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수조로 옮겨진 보거들은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맹독을 품고 있는 보거는 겨울바다를 대표하는 진미. 하지만 보거 독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보거 요리는 반드시 전문 자격증을 가진 조리사가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독을 형성해. 독 이름이 이제 그 독신이라고 신경류야 신경류. 모든 인체 신경을 마비시켜버려. 테트로도톡신은 조금만 잘못 먹어도 입술과 혀가 즉시 마비되고 빠르면 1시간 30분 만에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여기 아감이에요. 요게 부분, 이 간, 이게 술기에, 여기 위장, 여기 내장이죠, 내장. 여기 보갈. 요거는 지금 요 정도 알 같으면은 한 4, 50명은 죽을 수 있는 양이에요. 이 그만큼 있어요, 이 보갈은. 그래서 보거를 요리할 땐 맑은 물로 충분히 씻어내는 것이 좋다고 한다. 오늘 안 오면 오늘 쑥놈이라. 쑥놈인데 오늘 하지만 맛있을 거. 이게 보고 1위 그건가 보다. 맞아. 최근에 가장 맛있는 게 이거야. 수컷의 정액이 든 1위는 보거의 내장 중 유일하게 먹어도 탈이 없는 부위. 보거는 횟감 중에서도 최고급으로 손꼽힌다. 껍질과 뼈를 비롯해 살에도 미량의 독이 존재하지만 사람이 먹어도 안전할 만큼 적은 양이다. 오히려 미식가들은 보거의 맛이 살이 함유하고 있는 미량의 독에서 나오는 거라 설명하기도 한다. 특히 보거회는 아주 얇게 썰어야 제맛을 즐길 수 있다는데 이게 이제 야기스의 원인은 작년에 해수에 너무 그 육질 중에서 가장 쫄깃쫄깃해. 그 우겨 썰으면 안 씹혀. 보거회는 기름기가 적어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데 중국 송나라의 시인 소동파는 보거의 맛이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극찬한 바 있다. 건강하게 보거를 즐기기 위해 빠져서는 안 되는 찰떡궁합이 하나 있으니 바로 요 미나리다. 고단백 저지방인 보거는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로를 풀고 지친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나리가 독을 배정을 해주니까 이때 해독 기능이 탁월한 미나리를 보거처럼 독성이 있는 식품과 함께 조리하면 독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특유의 향으로
보거의 맛을 한층 돋아준다. 보거 맑은탕이 해장국으로 사랑받는 이유도 간을 보호하는 효능 덕분인데 보거를 손질하고 남은 지느러미도 버리지 않고 모아둔다. 잘만 쓰면 건강에 이로운 약이 되기 때문이다. 하루에 한 30kg 잡는데 좋은 것만 해갖고 나는 이래 건조를 시킨 거예요. 이 꼬리는 뭐 하시냐고요? 이거 복실에 이 꼬리에도 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꼬리에는 약독은 있죠. 보거 중에서도 가장 향이 좋은 부위인 지느러미를 불에 살짝 데워주는데 이를 통해 보거 특유의 풍미를 끌어올리고 향은 더욱 강해지게 된다. 맑은 술에 보거 지느러미를 넣고 끓여낸 것이 복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몸이 냉한 사람이나 겨울철에 마시면 효과가 좋다고 한다. 보거를 음식이 아니라 약으로 만드는 비법이 숨어 있다는 곳. 포항에서도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독 전문점인데 보거 손질이 한창인 주방. 독성은 강한 내장을 제거하는 모습은 다른 곳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체 보거로 어떻게 약을 만든다는 것일까? 이걸로 액기스 만들는 거예요. 예, 액기스. 아무래도 생으로 먹으면 그냥 이 맛만 느껴지지만 액기스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한약재와 뭐 그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더군다나 많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거 진액의 주인공은 참복. 손질이 끝난 뒤에도 근육이 살아 움직일 만큼 싱싱한 참복이 진액의 재료가 된다. 그런데 수십 종의 보거 중에서도 특별히 참복을 이용해 진액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참복은 독이 다른 복에 비해서 굉장히 맹독입니다.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옛말에 왜 보면 독 많은 게 좋다고 하잖아요. 오리 같은 경우도 약 쓸 때 유황오리 쓰듯이 독이 많은 것이 몸에 좋답니다. 그래서 참복을 씁니다. 참복의 효능을 더하기 위해 비타민C가 풍부한 대추와 구기자에 해독 작용이 뛰어난 감초까지 한방 재료도 아끼지 않는다. 이 들어가는 거 다 말씀드리면 안 되죠. 뭐 기본적인 감초, 몸에 좋은 구기자, 대추 뭐 등등 해서 한 7, 8가지 들어갑니다. 고향에서 옛날 어른들이 간이 나쁜 사람에게 참복을 달여 먹이는 것을 보고 보거 진액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한방 재료로 보거의 비린내를 잡고 건강 효능까지 더했는데 이렇게 휴대가 가능해요. 액기스를 하면. 그래서 피곤하시거나 할 때 가지고 다니시면서 필요하실 때 드시거나 또 약주 하시고 정말 힘드실 때 드시면 거짓말처럼 숙취해소가 잘 됩니다. 이제 보거 진액 내릴 준비가 끝났다. 참복과 한약자가 든 주머니를 약탕기 안에 고이 모신 다음 물을 부어주는데 이때 물의 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복 5kg을 달일 땐 물의 양이 25리터. 지난 10년간 보거 진액을 내리면서 터득한 비법이다. 물을 너무 적게 넣어도 이렇게 수용성 추출물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다 포화 상태가 되어버리면 녹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리터 정도가 제일 저희들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당했습니다. 됐네. 잘 되네. 보거 진액은 압력식 약탕기를 이용해 다리는데 꼬박 5시간 이상 기다려야 참복과 한약재의 건강한 성분이 남김없이 우러날 수 있다. 드디어 완성된 보거 진액. 과연 제대로 우러났을까? 재료가 담긴 주머니부터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제철 맞아 살집이 두둑하게 올랐던 참복은 형태도 없이 사라졌다. 완성된 보거 진액은 약탕기에서 자동으로 개별 포장이 이루어진다. 간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입소문을 타고 보거 진액은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 중 하나가 됐다. 딱 맛있다. 소주를 한 6병 모았는데 한 잔 먹는 액기스 한 잔 먹으니까 술이 확 다 깨는 것 같네요. 몸에 피로를 싹 가게 해주고 하여튼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자꾸 더 먹고 싶어요. 피를 맑게 하고 독을 제거해 지친 간을 되살리는 보거 진액.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는 무서운 맹독을 품고 있던 참복이 건강한 약 음식으로 변신했다.